현식의 증상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숨이 가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좀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오는, 그다음에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런 증상이 천식 같습니다. 그런 증상인 것 같다. 음.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 숨이 막히고 숨 쉴 때 약간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 그, 숨이 막힌다, 잘 안 쉬진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더 많이 쉬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호흡기 자체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호흡 또는 부족한 호흡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임상 이 과목 들어가건 병리학 시간이 되건 간에 그 병에 대한 정의, 이 병은 어떤 것이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의사에서도 그런 걸 갖다 명확하게 가려준 것이 몇 개 안 돼요. 동의보감이라든가 뭐 의학기문이나 이런 책에서도 해수는 뭐다? 해수에 대한 정의가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면은 이제 양방에서 나오는 그 진료 지침이 있죠. 한방에서 진료 지침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양방에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놔서 그 진료 지침을 보면은 그 병의 정의에 대해서 이 병은 이러한 증상이다, 이러한 것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됐을 때 그 증상이 정의가 무엇이다. 이러이러한 걸 갖다가, 어, 이 천식이라 한다, 해수라 한다.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해수 천식이 수업에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잘 모르지만 넘어갔다가, 또 임상 과목에서도 이야기 안 하니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환자 딱 봤을 때, 졸업하고서 이제 환자 볼 때, 그냥 기침한다면 기침, 이렇게 써버리죠. 그 기침에 대한 기침일 때 어떤 약을 쓸까? 에라 모르겠다. 소청량 당연히 써보자.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쓸 때 과연 환자 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자, 지금 우리 활동지 쓴 거 있죠? 여기서도 또 임상 상황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전 근거에서 요 밑에 동의와 업무를 기록을 했죠. 그 기록이 어찌됐건 간에 그거 위에다가 그러니까 요 밑에 칸 앞에다가 요 증상들을 한자로 바꾸라 했죠. 한자로 바꿀 때 우리 용어로 바꿨을 때 어떻게 쓰는가 하는 부분들을 요 원전 근거라고 한 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달았잖아요. 답변 달았는데 그 앞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원문 나왔던 거, 요 문장 나왔던 거, 요걸 갖다가 한자로 고쳐서 한번 기록을 해줘 보세요. 여기 증상들을 한자로 해서 여기 위에 앞에다 기록하는 거 하세요. 했다고 원문 근거가 아니라 원문이 아니라 임상 상황이라 한 거 있죠. 저 글을 갖다가 한자로 고치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게 돼야 저게 돼야 뭐 나중에 이걸 뭘 한다 안 한다. 돌려주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대출이 허용됐는데 대체로 한 이후에는 수정이야. 잠시만요. 다시 바꾸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댓글에 댓글에 쓸 거예요? 댓글에 쓰세요, 그럼.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돌려주기 할 테니까, 돌려주기 하면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갈 거예요. 거기다 하면 다시 쓸 수 있을 거예요. 써지나요? 네, 써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역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역설하고 이야기치는 이고전하고 이야기하든지 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써주시죠. 저거에 대해서 써주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표정부는 전혀 안 했어요. 자, 저 환자의 증상,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자로 고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종이봉에 나오는 용어랑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예? 원문에 원문 위에다 쓰세요. 위에다가 요 앞에다가 저 위에서 최고 앞에 칸에 네. 그렇죠. 거기다 쓰면 되지. 부분은 없는 대로 적고 이건 그걸 저 위로 올려야죠. 더 최고 위로. 최고 앞으로 하랬잖아. 얘를요? 그래. 아 여기 그럴 거 다 했다고 우기고 있지. 이거? 아니 이거 어디 갔어? 여기다 쓰라고요. 여기다. 아 예. 그걸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컨트롤 요 그렇지. 저 위에. 예. 이렇게. 예, 그래. 아 네. 아, 근데 1분 65세까지 한자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 없죠? 예, 고쳐요. 예? 1분 65세를 그걸 한자로 왜 써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했다고 나 인공지능 가지고 했다라고 자랑을 하지 말고 어떤 부인이 65세 된 부인이 그다음에 증상에 대해서만 항상 프랑스 예, 증상에 대해서만 한자로 고치라는 거죠. 과잉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보를 그대로 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대로 계속 쓰면은 빵점. 그죠? 빵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번이 17차 수업이죠. 다음이 11주차인데 그때는 12주차부터는 저 뭐야 팀프레스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1주차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주제와 학습 목표.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맞다 하면 그냥 계속 진행할 것이고, 좀 아니다 하면은 바꿔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의보감과 관련되는 부분들, 특히 우리가 수업했던 부분들, 앞으로 수업할 부분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동의보감으로 하지, 또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막 아무거나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조별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근거에서 이제 요 임상 상황에 대해서 자, 숨이 찬다라고 했죠. 숨이 찬다는 걸 며칠 전부터 숨이 찬다. 뭐라고 해야 되죠? 수일 일에 자각 기단이 있죠. 예. 수일날 그것도 고치라 했잖아요. 기단이 있어. 예, 수일. 숨이 찬다 기다려요? 1000 있고 예. 아, 확실하게 예. 해요. 아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같이 인공지능이 한 거 그대로 놔두고서 이러지 말고 숨이 짧은 예. 그러니까 숨이 차는 거는 이제 숨이 이제 짧아지는 것도 같이 동반하니까. 숨이 차고 네. 가슴이 답답. 흉격 이제 흉격 비밀. 네. 충격빔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음. 뭐라고 쓰죠? 흥미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흥미 되죠. 예. 예, 예. 그다음 그다음 거. 예. 그다음 아까 이거 이건 한자. 예. 담다. 감다? 담다인 적. 감이 많다는 말은 없어요. 많이 나. 예?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나. 담다인 적.
담은 다 알아. 그 다음 게 중에 담 점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고요. 네. 이쯤이 작게 나온다. 해수.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침과 해수와 해수 빈말. 네. 해수 분발 네. 해수 빈말. 뭐 해수를 한다 했고 자, 넘겨두고 그 다음에 숨을 쉴 때 거르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안명, 안명이라고. 단명? 숨을 쉴 때 그렇게 소리가 난다를 단명이라기는 담이 있어서 울리는 소리가 난다. 숨을 쉴 때,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숨을 쉴 때 소리 난다. 도와주세요, 누구든. 자,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숨을 쉴 때 소리가 난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촌, 담천, 기성, 기성이 뭐죠? 네, 성, 소리가 난다. 자, 뭐, 숨을 쉴 때 소리가 난다. 두 사람은 아직 안 했죠. 자, 숨을 쉴 때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는 거. 예. 숨 쉴 때 거리는 소리가 난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한자로 고쳐보여야 되겠죠? 자, 인고지는 뭐라고 그래요? 예. 한명. 담성 천명? 천명? 네, 담성은 이 가래에 있어서 하는 거고, 천명은 좀 이렇게 이 소리가 나는, 울리는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거고, 그 다음 문장 뭐죠? 네, 주시고. 누워있기 어렵다. 증상이 심할 때 누워있기 어렵다. 불는 평화. 불능평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자, 그 다음 거, 또 뒤로 가서, 그 다음 문장 뒤로 가서, 네, 그다음 이제 혀가 굵다는 서러움. 서론, 그 다음에, 그 혈태는 누렇고 끈적하다. 이거는 음, 태황. 털질이라면서 테라 얘기하면 좀 그렇죠? 아, 털질이라고 그냥 표시해도 되겠죠? 네네. 네. 털질? 네, 활 나와 있고. 아니, 설질에 대한 얘기 먼저 하지. 왜 갑자기 맥이 나와요. 혈질, 설, 설질, 설진. 설이 뭐라고요? 설태황. 설태 확리? 설태 확리하고 설질에 대한 얘기 금방 하지 않았어요? 혈태는 누렇고 끈적하다라고 해서 설태예요? 그런데 네. 왜 설질 얘기를 혈태라고 했고. 태황. 알았어요? 네. 그 다음 거. 앞에서 안 한 거를 하는 거죠. 가래가 끈적하게 많이 나온다. 네. 그거는요. 담황 조적. 담, 황, 황, 조, 조, 점, 담이 끈적하면서 황색이 나온다. 네. 네, 그렇게 했고 또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누워있으면은 숨이 찬다. 네, 누워있어 숨이 찬다. 불드과. 부두과? 네, 눕기 어렵다. 아니죠. 부두과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눕는 게 어려운 것이고, 그죠? 부두과라고 했을 때는 눕기가 힘들어한다라는 거였고, 맞나? 그냥 같이 봐도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눕지를 못한다. 왜? 누우면은 숨이 차기 때문에 눕지를 못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배우는 용어, 동의보감이나 뭐 의학인문이나 어떤 이 의서에 나오는 용어로 고쳐주느냐는 게 가장 기본이 되죠. 가장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환자가 아이고 나 이 담성에서 이 담이 점조하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가래가 좀 많이 끼기도 하고 이렇게 가끔 할 때 소리가 나기도 하고 숨 쉴 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라고 이 정도는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용어로서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용어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용어로 고치고 그리고 이 용어가 이제 동의보감에 얼마나 맞나. 여러분들이 여기를 고쳤죠. 이걸 고친 걸 갖다가 여기 썼던 동의보감 원문과 얼마나 맞나도 이제 대조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내가 이거 동의와 원인은 맞는 거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된 것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자로 고쳐놓은 이런 부분들이 몇 프로 맞는가, 어느 정도 맞는가. 딱 맞으면은 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안 맞으면 또 다른 걸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한 가지 증상만 딱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을 섞어놨기 때문에 이 동의보감 해석편에서 여러 개의 문장이 나와야 돼요. 하나의 문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장, 여기 있는 문장, 여기 있는 문장 뽑아서 요거랑 가장 관련이 있겠다라고 해서 보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원전 근거에서 나왔던 이 천식, 이 천식의 종류가 또 뭐로 유추할 수 있었죠? 일단 뭐 가래가 많이 끓는다 했으니까 이 천식의 종류 중에서 가래가 많이 있는 천식이 될 것이다 라고 봤고 또 스미차고 같은 답답하고 가래가 있고 며칠 전부터 오래된 게 아니죠. 천식이란 증상이 있는데 오래되지 않고 며칠 전부터 좀 이렇게 숨도 막히는 것 같고 잘 숨쉬기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오래된 것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급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천식. 그러니까 이 체질적으로 천식 오래된 사람도 있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천식이란 걸로 이렇게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천식이 급성 만들어놨을 때 급성으로는 천식에 해당되는 증상들이 뭐뭐가 있을 것인가.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 동의보 원문에서 이 천식에 대한 내용들을 쭉 찾아보면은 천식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겠죠. 동의보 원문에서 이렇게 해수문에 앞부분은 해수고 뒷부분이 천식인데 기침했고 그다음에 여기 천증이죠. 네, 천증할 때 8가지 천증이다. 라고 해서 천증 68 천급, 호흡 급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천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천증의 종류를 8가지를 갖다가 구분해줬죠. 풍한천, 담천, 기천, 하천, 수천, 구천, 유여천, 용어천, 잿병발 천수, 통치약 같이 해서 풍한천, 담천, 기천, 하천, 수천, 구천, 위여천, 용어천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급성에 해당되는 것과 만성에 해당되는 것이 좀 구분이 되죠. 자, 여기 나왔던 풍한천, 담천, 기천, 하천, 수천, 구천, 위여천, 용어천까지 봤을 때 만성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구천. 오래 했으니까 구천 맞고요. 또 만성에 해당되는 거. 네? 위어천. 그러니까 허한 상태까지 가다 보니까 좀 오래돼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바로 뭐 위장이 허했던 상태에서 뭐 급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허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성보다는 만성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허자 들어간 건 다 그러면은 만성으로 보고, 구천 뒤로는 다 만성인 것으로 보고, 앞에 나왔던 풍한천, 담천, 기천, 하천, 수천 여기까지는 그래도 급성으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것이죠. 앞에서도 기침을 이야기하면서도 기침이 나타나는 것이 뭐 풍한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침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풍한의 상에서 나타나는 기침이 있었는데 그 기침이 좀 더 오래되고 하면서 이 호흡기 자체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선식증이 생겨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장 앞장서서 풍한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풍한천과 그다음 담이 있는 이런 가래가 그럭거리 소리가 나니까 담천, 뭐 이런 풍한천과 담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증상에 해당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기천, 화천, 수천 같은 경우도 기천, 이 뭐 상기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해가지고서 생겨나는 기천, 그다음에 하천, 수천 같은 경우도 너무 뜨겁게 열을 받거나 또는 이 수기가 너무 많거나 해가지고 생겨나는 이런 천식들의 증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증상들을 따져봤을 때
요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원전 근거에 썼고, 그 다음에 환자 진술에서 병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병리 기전을 뭘로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써줬을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누가 좀 해주시죠. 자기가 썼던 내용에 대해서, 아, 이런 병명이다. 병리 기전이라든가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나가는 내용들을 한번 좀 발표 공부가 해주시죠. 음, 김우원, 김우원, 안 나왔어요? 예, 나와서 좀 해주세요.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줄게요. 파일 열어줄 테니까 파일 보고서는 파일 보면서 자기 생각도 좀, 자, 마이크 잡고요. 마이크 잡고 본인 생각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병명은 요것을 보겠다라고 했고 뭐 병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보고 쓴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보고 썼어도 이거 얘가 과연 담천 혹은 담열 호결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부분에서 더 맞을 것 같나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담천이라는 걸 갖다 내가 여기서 증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썼으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냥 다 쓰고 만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국가고시에서 떨어지죠. 네, 국가고시 재수해서 경시생이 되는 거예요. 재수생이 아니라 경시생이라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요 병기 같은 부분을 한번 쭉 담천에 관련해서 쭉 얘기해 주는데 과연 얘가 말한 것이 맞나 틀리나 이것도 한번 확인하면서 내 나름대로 의견 한번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담천 혹은 단멸 호결이라고 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멸 호결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기름진 음식을 바닥에 먹고 혹시 밑으로 좀 잠깐만요. 네. 여기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즐긴다. 즐긴다고 있어요? 네. 네. 기름진 음식 먹는다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는 거 확인하고, 비위에 습담이 생기기 쉽고 그리고 예.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이제 담이 누렁가리로 배출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서롱에다가 이제 태왕리가 나타나서 보통 이제 열증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파멸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고 네,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 거는 좀 외워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죠? 그냥 인공지능 내놓고 그냥 끝나면은 내 공부 하나도 되는 게 아니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부분이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한번 잠시 와서 왔다 간다. 뭐 이것뿐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써준 것도 한번 내가 확인하면서 이것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본인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말한 것이 무조건 다 맞다?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에 특히 한약 부분은 한 50%, 60% 정도는 맞다라고 보고 나머지 한 3, 40% 이상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찬 걸 마신다 했을 때 습담이 생성하기 쉬운 상태가 됐다. 그럴까요? 찬 걸 자주 마신다 했을 때 습담이 생긴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습담이 생긴다. 라고 딱 결론식으로 나오는 것도 좀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자주 이런 음식관에 따라서 몸 자체가 비위가 습담을 생성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비위가 습담을 생길 수 있는 형태가 될까요? 고량주 많이 먹으면 수결이 이렇게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니까
습열과 습담. 열이 감으로 이렇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론,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은 것도 나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냐 한번 물어보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다 알면 벌써 뭐,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 있겠죠. 아직은 근데 배우는 과정 중이니까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때, 누가 말할 때 이렇게 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습담이 생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습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럼 습담, 습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담열이 되냐, 습열이 되냐? 뭐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모르는 거고 계속 배워가면서 또 배우고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그대로 믿고서는 여기 얘가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나 이거 그대로 믿겠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도 한번 가져보고, 이건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다. 습담이라고 보기보다는 습열로 인해서, 그러니까 습담이라는 게 생기는데, 바로 습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고량후미 같은 것들이 이 비 손상을 준다. 비가 습담을 바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비가 손상을 입다 보니까, 이제 습담이 생겨나는 이런 것이죠. 비가 나빠진다고 담이 생기느냐? 그 담이 생기는 원인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비위에서 무조건 담이 생겨난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 가래 같은 게 생겨나는데 이건 비하고 상관없죠. 가래는. 이 가래도 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담하고 여기서 말하는 습담하고 담이 또 호흡기 증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고 여기서 거르렁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여기에 가래가 차 있다는 이런 것이죠. 목에 가래가 차 있으니까 여기에 숨 쉴 때 좀 거르렁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비습담하고 과연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겠죠? 별 관련 없겠죠? 비위하고 여기 나오는 여기에 생긴 가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담 자체는 그럼 이것도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있다고 보는데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여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갖고 또는 명확한 거 아닌가를 조금 더 생각해 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인공지능이 내주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아주 인공지능한테 시키면은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나 틀리나 또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는 또 다르게 좀 이해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런 고민들 그 시간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이 아직 사람만큼 생각 못 하죠.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지식들을 막 활용해 가지고 이 나올 확률,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온 확률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글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확률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에 따라서 GPT에서 말하는 거, 클로드에서 말하는 거, 뭐 각 이 인공지능에 따라서 말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좀 더 말도 잘하고 더 잘 만들어낸다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말이 과연 맞나 틀리나 이걸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 아닐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좀 더 바꿔서 다르게 또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답변해봐. 답변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 답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식으로 다른 쪽으로 좀 더 생각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은 또 다른 답변을 해줘요. 한 번은 끝날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가 이상한데 사실 예전에도 지금 한 답은 몇 점이야? 60점짜리니까 100점짜리 되게 다시 작성해 줘 하면은 다시 더 좀 좋은 글로 써준다 그랬죠. 여러분 선배들한테 했나 몰라도 어, 계속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도 똑같이 한 번 나온 답변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어디가 이상하니까 이 부분 수정해줘. 아니면은 지금 나온 답이 60점뿐이 안 되니까 100점짜리 답변 되게 다시 수정해줘. 하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와요. 인공지능 중에 하나, 팁 중에 하나죠. 인공지능 쓰면서. 그래서 한 번에 주고 한 번에 그냥 바로 나온 거 그대로 쓰지 말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다시 질문을 해주거나 또는 이렇게 수정해라, 저렇게 수정해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평소 기름진 음식을 과다하게 먹어서 비위의 식단이 생성하기 쉽다고 했는데 과연 이 고량분비를 먹었을 때 습담이 생긴다. 비위 습담이 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천식을 어떻게 해서 천식을 만들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생선 담이 폐의 기도를 막고 기 흐름이 막혀서 호흡곤란 천증이 나타난다. 갑자기 비위에서 생겨난 담이 폐로 어떻게 가느냐? 폐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폐에서 담이 생기게 되느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라 라고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또 더 해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내용을 썼냐 안 썼냐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쓴 내용,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발표해 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토론할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했으니까 그게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 팀 프로젝트 할 때도 팀 프로젝트에서도 얘가 준 거 그냥 그대로 딱 끝난다. 그럼 수업이 좀 늦게까지 될 거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나온 답변을 나한테 검사 받고 그러고 됐으면 가는 거고 안 됐으면 못 가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이런 내용들을 썼을 때 뭐 여러분들이 하나 나나 하나 내가 하나 다들 인공지능 가지고 쓸 거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죠. 나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쓴 걸 그대로 이것처럼 넣어놓고 우리 다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안 된다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인공지능 했던 내용에서 어떤 부분 어떻게 고쳤고 또는 이 질문한 걸 갖다가 또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한두 번씩 또는 두세 번씩은 기본적으로 한 번 나온 답변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한번 수정하고 저렇게 한번 수정하고 그다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 썼죠. GPT 한번 썼죠. 거기 쓴 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딴 데다 또 줘보세요. 재미라이한테 주면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또, 지금, 퍼플렉시티라는 퍼플렉시티라는 AI죠. 걔는 대학생들 아직 무료로 1년간 쓸 수 있어요. 대학생이 무료로 1년 쓸 수 있으니까 로그인 한 다음에 그 계정 들어가서 학교 계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학교 메일이죠. 학교 메일 그 메일 아이디를 넣으면은 한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구글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퍼플렉시티도 그냥 써볼만 해요.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LML 모델은 아닌데 남의 거 빌려와서 쓰는 이런 것인데 그래도 검색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검색을 많이 해서 이거 활용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의 인공지능한테 답을 받은 거, 그걸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인공지능한테 또 한 번 줘보고, 한 두세 번씩 가보면은 처음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문장 써 나가는 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 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련해 나가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가지고 밥 쓰는 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환자 보면서도 환자 증상 이러이러 쫙 쳐주고 이럴 때 어떤 처방 쓰면 돼 물으면은 답변해줘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정확한 답변 해주겠죠 아직은. 근데 그것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는 그냥 할 만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처방 했을 때는 쓸만한데 그 증상과 정확하게 맞춰서 쓸 수 있냐 할 때는 조금 이런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할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그냥 써도 돼? 다른 처방을 한번 제시해봐. 그럼 또 다른 처방도 제시해주고
여러 가지 제시된 처방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골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인공지능 가지고 어차피 이걸 가지고 쓰는데 먼저 말한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 가지고 국가고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암기해야 될 거나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얘를 가지고 얘를 활용하다 보니까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개 하나하나 답변해 주는 것보다 얘가 답변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여러분들도. 나한테 묻는 것보다는 얘들한테 묻는 게 훨씬 편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조교사가 되는 것이죠. 뭐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보조교사죠. 교수보다 훨씬 더 똑똑한 보조교사가 딱 있으니까 이런 보조교사로서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보조교사로 활용해야지 얘가 내 걸 모든 걸 다 해준다.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 한약 실력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이 한 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그 힌트 얻은 걸로 좀 더 내 실력 쌓기를 내가 좀 더 한약적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변기까지만 갔는데, 뭐 변증도 보면은 여기서 담열 혹열이 했으니까 담천을 보거나, 아까 이 초기에 나온 거니까, 담천이나 담열 혹열이라고 변증했을 때는 보면은, 이 정도만 봐도 증상이 초기 증상일까요? 아니면 뭐, 오래된 증상일까요? 급성일까요? 만성일까요? 담천이라고 했을 때 증상 자체가 급성일까? 만성일까? 만성? 왜요? 왜요? 둘 중 하나 찍는 건 다 찍어요. 그죠? 담천이 급성이다, 만성이다. 둘 중 하나 물었으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였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좀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담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그럼 저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찰 음식을 먹어서 담이 생기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담천으로 봤으면은 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했죠. 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담천이라는 증상이 나오면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것까지 생각 못한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담천이라고 말한다는 것도 좀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증상이다 보니까 오히려 풍한천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비슷함이 생겼다는 것은 평소에도 계속 그래 왔으니까 평소에도 담이 생겨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한천이 이 주로 오면서 담의 작용도 계속 있었던 담도 여기서 그 천식이 증상을 더 확대시키는데 일조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담 자체가 이런 천식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요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봐주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증상으로는 풍한천이라든가 뭐 그런 기천이라든가 이런 쪽이 범주에 속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담천의 범주도 한 10%, 20% 정도 끼어 있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 임상 증상들이 우리 교재에 나오는 동의보험 책에 나오거나 어디에 나오는 그런 증상과 똑같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 복합돼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문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국가고시에도 저런 식의 문제들이 임상 증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증례가 있다, 이런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한테 쓸 수 있는 변증과 처방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문제를 좀 자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걸 그냥 바로 인공지능한테만 넘겨버리면은 여러분 나중에 국가고시 문제 볼 때 상당히 어렵겠죠. 안 그럼 국가고시 문제 다 외우니까 다 외워서 할 수 있겠지만은 국시 문제가 공개가 되면서 공개가 된 다음부터는 똑같은 문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고시 문제도 한번 다운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한테 주고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어 봐 하면 아마 연습 문제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 문제 만들어서 한번 문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이렇게 쓰고, 다음 주에는 그 팀프로젝트 할 주제 한번 좀 정해서 이야기 좀 하도록 할게요.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